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결국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선은 공범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등 최고위 전직 법관들을 향하게 됐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영장 내용을 취재한 결과 검찰은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난 재판이 모두 15건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과 관련한 문건을 보면서 직접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도 영장에 적혔습니다. 먼저 여성국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저희 JTBC 취재 기자들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뒤이어 대법관들도 성명을 내고 재판 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입한 재판 개입이 적어도 15건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과 통합진보당 재산환수 사건 등입니다. 대법원뿐 아니라 1심과 2심 법원에까지 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일선재판부에 의견을 전했고 판결문 수정까지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재판 개입 내용을 담은 탓에 문건 작성자조차 전달을 꺼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강제징용 문건을 만든 A심의관이 재판연구관에 문건을 전달하라는 임 전 차장의 지시에 주저했고 결국 문건 내용과 제목을 일부 바꿔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를 시켜 문건이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일선 법원에 전화를 넣는 일이 수시로 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전하는 건 부당할 순 있어도 죄가 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사법농단 수사를 초기부터 취재해온 저희 취재기자가 한민용 앵커입니다. 한민용 앵커와 함께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과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 앵커, 방금 이제 보도에서 나왔듯이 임종원 전 차장의 영장에는 재판 개입 사례로 15건이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사건들도 행정처에서 어떤 문건을 만들어서 이거를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거죠. 네, 정당이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냈던 이 지위 확인 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도 행정처는 문건을 만들어서 담당 판사가 속해 있는 법원의 수석 부장판사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인데요. 문건 내용을 보고 그 법리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며 문건을 건넸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인데 검찰은 당시 이 수석 부장판사가 심적 부담감을 크게 느꼈지만 행정처 뜻이라는 걸 알고 승낙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검찰은 그게 이제 담당 판사에게까지 전달이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담당 판사가 그대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행정처의 입장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한 게 맞느냐 이렇게 크게 질책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했다면은 자, 양 전 원장도 이제 행정처가 담당 재판부에 연락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겠군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보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예. 박근혜 정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그만큼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관심이 컸던 재판 중에 하나인데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크게 반발했고 행정처는 재판 개입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문건을 하나 만듭니다. 예. 그런데 이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런 것도 영장에 적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 앵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여부를 어쩌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취재를 해온 강현석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지난 2015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로 선고한 1심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선고 뒤 행정처의 한 심의관에게 이 판결을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문건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입니다. 문건에는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선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핵심 증거인 진원 파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앞선 조사에서 문건이 작성됐고 재판연구관실에 전달됐지만 영향을 받진 않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담은 내용에는 이 문건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행정처의 고위 관계자가 심의관에게 받은 문건을 직접 양 전 대법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겁니다. 임 전 차장은 또 이 문건을 대법원의 수석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달 뒤 대법원은 문건에서 절대적인 쟁점이라고 적은 진원과 시큐리티 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검찰은 대면 보고까지 이뤄진 문건이 재판연구관실에 전달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예, 검찰이 조사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과 일선 법원의 민감한 재판들이 이 법원행정처의 말에 따라 진행이 된 셈입니다. 영장에 담긴 내용을 취재한 강보들 기자와 사례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겠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였다. 이 부분이 검찰의 판단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이 영장에 담은 내용에 따르면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섭니다. 2013년 8, 9월 사이에 일본 전범 기업들이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대법원 재판인 건데요. 이무럽 외교부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또 주일본 한국대사관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의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중한 판결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또 왜 우리 의견을 안 듣고 판결했느냐는 외교부의 불만도 법원행정처에 전달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청와대의 외교 라인이 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전달한 그 무렵부터 이 행정처가 재판 결과를 바꾸거나 뭐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걸로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거겠군요. 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우선 바로 기각하는 게 외교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니 시간을 끌기로 판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문건이나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이 그 근거인데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재판을 미루고 결론을 바꿀지 고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당시 법무부가 규칙을 바꾸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이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마련했다는 게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본 전범기업 대리인이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라고 귀뜸을 하고 국내 여론을 의식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꺼리는 외교부에 임 전 차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빨리 내라고 재촉도 합니다. 청와대 역시 행정처와 보조를 맞춰 외교부를 재촉했는데 이런 정황이 검찰의 조사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대법원에도 상당히 많은 문건이 건너갑니다.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게 맞다는 논리뿐 아니라 외교 관계에 대해 외교부와 행정부가 다른 판단을 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물론 뭐 지금 검찰이 작성한 영장에 적힌 내용입니다. 재판까지 다 가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지 되겠지만 어쨌든 그 계획대로 그 소송은 5년 넘게 미뤄졌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행정처의 이런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소송이 이뿐만이 아닌 거죠.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서 행정처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의 강한 불만이 전달됩니다. 이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말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 행정처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사실상 대필해줬고 결과적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됩니다. 그 밖에 검찰은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은 법원이 판단한다. 통진당 자녀 재산 압류는 가압류보다 가처분이 적절하다는 지침을 세워 일선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강보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민용 앵커와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당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 반반 정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임 전 차장 측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진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법원은 오늘 새벽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러한 사실이 있다를 넘어서서 구속이 될 만큼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스스로도 사법농단에 어떤 실체가 있다. 이 부분만큼은 인정을 했다 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항상 구속영장 발부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 건데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어제 발부 사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였는데요. 임 전 차장인 그동안 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아래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혹은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임 전 차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그 판사들의 진술과 또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상황에서 임 전 차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도 법원 입장에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 그 이른바 윗선에 대한 혐의와도 이렇게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임 전 차장이 4번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 내용을 대부분 알게 된 만큼 앞으로 말을 맞출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이번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검찰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발부가 된 거는 구속영장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 또 발부가 된 바가 있죠. 네, 지난 7월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 당시 임 전 차장은 나만 이 영장이 나온 것이냐 이렇게 예. 조금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제한적이긴 해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예, 함용했고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윗선 수사가 어떻게 될지가 또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박민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오늘 새벽 이제 임 전 차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뒤에 곧바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검찰은 오늘 당장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하진 않았고요. 아마도 내일부터 구속 후 첫 조사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앞서 이 4차례 검찰 소환 조사 그리고 어제 법원의 영장 심사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구속된 뒤에 이 입장을 바꿀지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이 변호인단을 통해 확인해 보니 그럴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대로 그간의 진술을 유지한다는 것 같은데 혹시 구속된 뒤에 임 전 차장 측의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임 전 차장 변호인은요, 본인도 변호인단도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번 구속이 의외의 구속이고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부당한 구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조금 전 임 전 차장 측 입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구속이 부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른바 윗선 수사를 위한 검찰 조사에는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임 전 차장은 지금 구치소에서 안정된 상태로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고요. 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지 여부 역시 본인과 직접 상의를 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임 전 차장이 구속이 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검찰의 시각은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사법농단 의혹 전반의 최종 책임자 그리고 지시자라는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특히 이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 내용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대면 보고받았다는 정황도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의 수많은 범죄 혐의와 직접 공범으로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 수사 이제 빠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 전 차장 측 입장이 부당한 구속에 의한
이후에 이루어질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조사 상황을 앞으로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 있는 인물들, 그러니까 전직 법원 행정처장들도 역시 차례로 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게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이 3명의 전직 대법관입니다. 이미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이 진행을 했는데 법원이 상당 부분 영장을 기각하면서 제대로 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들 3명을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공범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강제징용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관련 소송에 이 개입한 혐의 등에 연관이 돼 있고요. 이른바 부산 법조비리 사건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그 다음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최장 20일에 달하는 구속기간 동안 임 전 차장 먼저 충분히 조사한 뒤 3명의 전직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차례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4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임 전 차장 구속과 관련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